요즘 새마을금고 사태 소식에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국 각지의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소식에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가리켜 새마을금고 대공황의 시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내 돈은 괜찮은 걸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사람들 목소리와 함께 사태의 전말과 향후 과제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씨앗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급격한 금리 인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들은 그동안 지역 개발 사업 등의 거액을 대출해 왔는데요.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대출을 무리하게 늘린 결과 작년부터 그 부실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정부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건설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불과 몇 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해 올 초에는 총 56조 원을 넘었고 연체율도 이전의 2 내지 3% 수준에서 9%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실 위험이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겉으로 드러난 징후는 한동안 크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우리 대출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연체율도 아직 0.7% 안팎이다라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출이 만기 연장 등으로 겉돌고 있을 뿐 실제 부실은 물밑에서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잠복해 있던 이 부실 대출 폭탄이 터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약 2%에서 2023년 말 5%를 훌쩍 넘었고 올 초에는 7%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연체율이 몇 배나 급등한 것이죠. 이런 부실 조짐은 숫자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는 잇단 사고와 잡음도 터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재무 악화는 물론이고 일부 금고에서는 횡령과 배임 같은 사건까지 발생하며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기 등 금융사고가 무려 90여 건,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었지만 일반 예금자들에게 이런 위험 신호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자 마침내 예금자들의 불안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시작된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7월 초 연체율 급증 소식과 해당 금고의 부실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새벽부터 영업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7월 6일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 앞에는 문을 열기도 전에 80여 명의 예금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순식간에 대기 인원이 불어나 상담을 받으려면 2시간은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현장에 나온 한 고객은 초조한 얼굴로 직원에게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지점에서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한 약 6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 이미 발견되어 인근 다른 금고와의 합병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실상의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 벌어진 것이죠. 줄을 선 분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속보 뉴스를 보며 새마을금고 부실 기사에 한숨을 짓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화가 난 얼굴로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줄 서 있던 예금자들의 심정은 하나같이 절박했습니다. 팔순의 한 할머니는 금고하고 정부 말만 믿다가 나중에 돈다 이러면 그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예금한 돈으로 나머지 노후를 잘 버텨야 하는데 이 돈 없으면 난 죽는다고까지 극단적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70대 고객은 불안감에 잠도 못 자고 밤새웠다. 눈 뜨자마자 달려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며 평생 모은 돈이 여기 있는데 돈을 빼서 보다 안전한 은행에 맡길 계획이라고 자신의 속내를 밝혔습니다. 한편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파산이 아니라 합병이라서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그대로 뒀다며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린 고객도 일부 있었습니다. 긴 줄 행렬 속에서도 이런 안도의 한숨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지점에서 드러난 약 13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우선 떠안고 문제된 동부금고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예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발표하며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법정 한도 이상의 고액 예금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제 만일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주요 시중은행들에게 약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 없는 소문에 불안해하며 섣불리 예금을 옮기지 말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이 어떠한 재산상 손실도 입지 않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어려운 때에도 새마을금고 예금은 한 번도 떼인 적 없다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중앙회의 이러한 총력 대응 덕분에 다행히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예금자들도 차츰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는 금고 앞 대기 행렬도 진정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예금자들의 돈은 한 푼도 사라지지 않았고 해당 부실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되어 영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뱅크런 충격을 겪은 예금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신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넘겼어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쉽사리 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를 둘러싼 분노와 불신은 언론 보도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뜨겁게 표출되었습니다. 각종 SNS와 인터넷 카페에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성토부터 예전에 저축은행 터졌을 때랑 똑같다는 불안까지 수많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러다 대한민국 금융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태를 전체 금융위기의 전조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MBC 등 일부 언론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실이 자칫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민층 예금주들은 믿었던 동네 금고에 배신당했다는 허탈감과 함께 부실 경영진과 감독 소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사장이나 임원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잘못 빌려준 사람들 다 책임져야 한다 등 격앙된 댓글이 이어졌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 당시 언론 취재를 막으려고 직원들을 새벽부터 동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실태를 해결하기보다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비난도 일었습니다. 한편 신뢰를 흔드는 사건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 3월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새마을금고 직원이 우리 어머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갔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올라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실제로 고객 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고객 돈을 빼돌릴 수 있었다니 우리의 돈도 과연 안전한 거냐고 분노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서둘러 해당 직원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한번 무너진 신뢰 앞에 시민들은 큰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많은 예금자들이 더 이상 새마을금고를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예금을 인근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으로 옮기는 움직임도 벌어졌습니다. 반면 정부가 보장한다니 조금만 기다려보자면서 불안을 참아내는 분들도 있었지만 인터넷 여론만큼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온라인에 나타나 우리 금고는 멀쩡하니 걱정 없다고 해명해봐도 다들 처음엔 괜찮다고 한다는 냉소적인 답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한번 금이 간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당국과 새마을금고는 사태 수습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금고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합병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2023년 7월 사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24개 새마을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기금을 투입해 해당 금고들의 손실을 메운 뒤 고객 예금을 100%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과 제도도 손봤습니다. 올해 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회장은 이제 한 번만 4년 임기를 맡고 연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권한도 대폭 줄여 대외적인 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되고 실제 경영 업무는 전문 경영진이 맡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산 규모가 큰 금고 총 자산 50억 원 이상에는 상근 감사를 반드시 두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해 직접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스스로도 2024년부터 합병 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부실 위험 금고를 점검하고 조기 대응에 나서는 등 사후 약속이 아닌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 덕분에 새마을금고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7%를 넘었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6%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위험 수준에 있던 여러 금고들을 정리한 덕에 주요 재무 지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한 해 새마을금고가 입은 충격은 큽니다. 무려 1조 7천억 원이 넘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충당금을 쌓아 부실을 털어낸 결과이고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하반기 들어 연체율이 정점을 찍고 다소 내려오는 등 급한 불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초 전 금융권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상승했으나 목표 관리와 연체 채권 매각 등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 결과 연말 연체율이 6월 말보다 하락하는 등 점차 안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비록 숫자상으로는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한번 불안에 떨었던 예금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놓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개혁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은 신뢰를 잃는 순간 존립 근거를 잃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스스로도 환골탈태의 자세로 거듭나야 하겠지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는 우리 주변의 작은 금융기관 하나가 흔들린 데서 시작되었지만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게 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와 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최악의 금융위기는 막아냈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놀란 가슴을 달래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업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금융기관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분산 투자와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기본 원칙을 숙지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터진 새마을금고 사태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분노하셨지만 이제는 이 일을 교훈 삼아 더 나은 금융 환경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건정맨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우리 경제와 금융의 건전성을 지켜보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